예, 경주포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7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2월 11일 날 뉴스 브리핑을 하고 오늘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경주 포커스 뉴스 채널입니다만 오늘 양해해 주신다면 개인적인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고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2월 12일 날 운명을 하시고 14일 날 발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따뜻한 위로 그리고 격려의 말씀으로 저에게 슬픔을 나눠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님은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12일 날 오후 1시에 94세를 일기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1930년에 우리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에서 태어나셔서 선친과 설아에 제가 막내인데요. 삼남 이녀를 두셨고 평생 곱게 단아하게 이렇게 사시다가 가셨던 그런 고운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24년 전에 잡고 하신 선친하고 이번에 합장을 하면서 다시 재성해서 이렇게 인연을 이어가게 될 것으로 믿는데요. 단장의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옆에 보는 사진으로밖에 뵐 수 없지만 그런 먼 길 떠나셨지만 이 코로나 시국, 이 엄중한 역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어머니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은 길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연일 사상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만 해도 제 어머니가 운명하신 12일 19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서 상중이던 13일에는 173명, 14일 날은 174명을 기록했고 15일은 다시 200명대로 올라가서 222명, 어제는 또 사상 최다인 251명을 기록할 정도로 확진자가 말 그대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엄중한 시국에 직접 장례식장을 찾아주셔서 이렇게 조문을 해 주신 것을 비롯해서 전화로 또 문자로 SNS의 댓글로 제게 큰 위로를 많은 분들이 위로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제가 받은 위로와 이 고마움을 앞으로 어떻게 다 갚아야 될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앞이 전화드리고 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히 도리겠습니다만 우선 급한 대로 이 공간을 통해서나마 제게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고마움은 제가 살아가면서 좋은 기사로 또 사람의 도리로 여러분들께 갚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뉴스를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제 옆에 지금 있는 사진이 어머님을 보내고 어머님 평소에 다니시던 절에 이렇게 좀 모신 사진이고요. 예. 이걸로 제 개인적인 인사는 가름할까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뉴스를 못 전해드렸습니다만 또 그 사이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12일 이후에 경주에 있었던 몇 가지 큰 뉴스들만 정리를 해드리는 것으로 오늘 뉴스 브리핑을 가름할까 합니다. 14일 제 어머니가 발인하신 날에는 이번 대통령 선거 공식 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 경주에서도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또 정의당 심상정,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주요 후보들의 선거운동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이 양강 후보들의 선거운동원들이 많이 목격이 되고 있네요. 그 사이에 제일 크게 보입니다만 포항공항의 명칭이
포항 경주공항으로 이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건 뭐 제가 11일 날 보도를 해드린 뉴스이긴 합니다만 뉴스 브리핑으로는 제가 전해드리질 못했고요. 이 경주에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입시켜서 국제 역사 관광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라면서 이 김석기 국회의원의 총선 때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지난 11일 날 국토부 항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가결이 됐습니다. 이 경주 관광의 새로운 활력가 열렸다는 이런 환영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붙어 있는 것도 봤고요. 이 공항 수요가 있다면 공항공사에서 할 일이지 왜 우리 경주에서 뭐 이렇게까지 하냐 이런 비판적인 의견도 물론 없지는 않는 걸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김 의원의 말대로 이 포항 경주공항 명칭 변경을 통해서 이 경주가 김석기 의원은 이탈리아 로마와 같은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뭐 이렇게도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또 하나의 뭐 어쨌든 경주로 올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뭐 이런 평가도 또 있는 만큼 경주 관광에 큰 전기가 되기를 저도 기대를 해봅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다음 뉴스는 이 뉴스를 좀 중요한 뉴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금관총 역사보존 금관총 보존전시관이 지금 뭐 거의 막바지 공사, 건물은 거의 다 됐다고 하고 오는 6월쯤에 일반에 선보인다고 합니다. 총사업비 68억 9천만 원을 들였고요. 금관총 부지에 지상 1층 규모, 연면적 575평방미터의 전시 공간입니다. 건축물은 이번 달 말에 준공이 되지만 시설 내부는 문화재청의 승인 등 준비 기간을 좀 거쳐서 6월쯤 늦어도 하반기 7월쯤에는 공개가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금관총은 1921년 9월 달에 경주 노스리의 한 주택을 그때 수리를 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금관이 발견이 되고 또 그렇게 출토가 되면서 일본인들이 뭐 한 이틀, 3일 새 발굴을 다 했다고 하지요. 근데 워낙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못해서 이 중요한 경주 최초로 금관이 출토된 중요한 신라 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난 2015년에 이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국립경주박물관이 공동으로 경주의 5개 고분군에 대한 재조사를 하면서 이 고분이 축제로 만들어진 연대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좀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축조가 됐고 신라 최고위급의 지위를 가진 왕과 왕족 그리고 몇몇 귀족들만이 축조할 수 있는 거대 봉분의 지상식 적석 목각묘, 돌무지, 나무 덧널 무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시작이 된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 그때는 고분 활용 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만 좀 지지부진했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라환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에서 이 대형 고분 복원사업에 또다시 포함이 되면서 시의회가 뭐 건의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본격화돼서 이렇게 이제 이 보존 전시관은 상반기에 이렇게 완공이 되게 됐다는 소식인데 이 보존 전시 공간은 고분 형태로 복원, 천마총은 좀 고분 형태로 복원이 됐잖아요. 그거하고 좀 다르게 현대적 건축물로 복원된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하는데 바로 옆에 금관총 고분정보센터와 함께 이 도심관광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저도 한번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요. 예, 다음 뉴스는 이 황성동 공동묘지, 우리 황성동에 뭐 사시거나 아니면 황성동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주차난이 심각하고 한데 이 공동묘지를 정비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이 공동묘지에 있는 분묘가 한 159기가 되는데 이 가운데 이미 한 60% 정도는 묘지 이장을 했다고 합니다. 99기를 했고 이제 남은 분묘가 한 60기 가운데 이
60기 가운데도 한 14기 정도는 연고가 확인이 됐고요. 이건 이제 현재 유족들하고 보상협의를 진행 중이라 하고, 무연고 분묘가 한 46개 정도가 있다고 하니, 요거는 이제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이장 절차를 밟을 계획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이게 훨씬 더 속도를 내 가지고 어쩌면 8월까지는 여기에 있는 묘지를 전부 다 이제 이장을 하고, 그 자리에 한 12월까지 한 1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올 연말까지는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게 뭐 여러 민원이 많았고, 사실은 황성동 쪽에 정주여건을 악화시키는 여러 가지 최대 걸림돌 중에 하나였다. 뭐 이런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게 삼국사기나 이런 각종 문헌에 따르면 신라 26대 진평왕이 사냥을 즐겼던 그런 원시림이 있던 곳이었고, 70년대까지만 해도 이게 소나무 숲이었고, 옆에 황성원하고 하면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일제강점기나 그 이후에 조선시대 뭐 이럴 때부터 각종 그 분묘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이게 거의 뭐 공동묘지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90년대 이후에 이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이러면서 도시 미관도 저해하고, 또 경주 이쪽 황성도 쪽에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경주시가 주량이 시장 취임 이후에 더욱 속도를 내고 하면서 이제 올 연말까지는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는 이런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이고요.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 오늘 모처럼 방송하면서 주로 반가운 소식 위주로 제가 큰 뉴스들 좀 뽑아봤습니다만, 이게 시외버스 터미널도 사실은 주변이 환경이 굉장히 어지럽고, 어떻게 보면 경주시의 관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시외버스 터미널도 사업자 측, 옛날에 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내셨던 분이죠. 이분하고 지금 협의를 잘 해서 지금 이 주변에 경주시의 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이 공공디자인 사업을 이곳에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로부터 작년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7천만 원 지원을 받고, 경주시 예산 1억 6,300만 원 더해서 한 2억 3,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쪽에 그 여러 가지 좀 지상에 있는 그 지작물들 철거도 하고, 보도블록도 바꾸고, 또 스마트 안내 시스템도 도입을 하고 해서 일단 보행하기 좀 편하고 미관적으로도 많이 좀 개선을 한다.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시외버스 터미널인데요. 여러 가지 또 택시 승강장이나 공영주차장의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시외버스 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을 통합하는 그런 그 복합터미널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우선 시외버스 터미널부터 정비를 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런 소식들은 전부 다 저희 경주포커스 뉴스에 이렇게 전체 기사에서나 이렇게 쭉 보시면 방금 보신 시외버스 터미널 소식이나 등등을 다들 정비 소식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황성동 공동묘지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뉴스들은 다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상세한 뉴스는 저희 경주포커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며칠 자리 비운 사이에 좀 큰 뉴스들만 몇 가지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말 그대로 코로나19 이 오미크론 변이 정말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어제 사상 최다 우리 경주로서는 251명, 그래서 경주시 누계로 5,032명, 2월 달에만 벌써 2,601명째 발생을 했고요. 오늘은 또 제가 조금 전에 듣기로는 한 260명이 넘을 것으로 이렇게 확진자가 예상이 될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주시에서도 이 기저질환자 등 면역 저하자나 또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 종사자 대상으로 4차 접종도 실시한다고 하고요. 또 기저질환자와 면역 저하자의 경우에는 18세 이상 성인으로서 3차 접종 완료 4개월이 지나면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고, 또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도 3차 접종 후에 넉 달이 지나면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또 21일부터는 18세 이상 성인 중에서 기초접종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1, 2차 접종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 예약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경주에 오늘 0시 현재 1차 접종 84.8%, 2차 83.8%, 3차 58.14%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내일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의 예상은 당초에는 이달 말 정점이라고 예상을 하다가 아마 3월 초중반이 돼야 정점을 찍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습니다. 결국 백신 맞고 개인 방역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을 접근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은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정상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방송을 좀 파행을 겪게 된 점 독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저희 어머니 모친상에 슬픔을 나눠주신 그리고 위로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혹 제가 상중에 슬픔을 이유로 또는 경황이 없다는 이유로 결례가 있었거나 또 앞앞이 보고도 못했는데 또 혹시 제가 결례가 있었던 점들은 또 부족했던 점들은 너그러이 해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월 17일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21일 날부터 뉴스 브리핑 가능하면 라이브로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